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케빈TV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네요. 글쎄요, 뭐 며칠 좀 바빴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어요. 바빴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신경 쓰일 일들,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손님도 왔다 갔고, 그간에 이제 조금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 때문에 그걸 좀 조율을 한다고 해서 아직도 뭐 봉합된 건 아닌데 그래서 며칠이 좀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모든 게 뭐 이렇게 마음 같진 않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며칠이 흘러오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보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며칠 안 돼서 여기 왔었거든요. 시후라고 4대 메이저라고 했죠. 제가 여기 블루베이, 시후, 나마이, 진베이 2 이렇게 네 군데가 4대 메이저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바닷가 이렇게 보면서 인피니티 풀 보니까 되게 마음에 좀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번에 플로리다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동부를 제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동부를 갔던 데 중에서 메릴랜드 갔었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베가스 있을 때였었는데 뭐 그때 제가 뭐 여러 저기를 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주로는 그래요. 무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교차로,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코리아, 그 다음에 뭐 헤이 코리안, 뭐 저 샘플하는 뭐 SF 뭐 코리안인가 뭐 그거 있고, 베가스 아이러브 라스베가스 뭐 있고, 뭐 조지아는 조지아텍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 전화를 해갖고 이제 잡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호기심 반 뭐 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동부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좀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었던 건데 메릴랜드, 그러니까 발티모어. 거기가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물론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알겠죠.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겠죠. 뭐가 유명하냐면 잔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암과 관련돼서는 거의 뭐 서울대병원이라고 보면 돼요. 암과 관련돼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실제로 또 그만큼의 또 의술이 되는 그런 이제 병원이 잔스 홉킨스 대학병원이죠. 잔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있는 그 곳이 제가 말씀드린 메릴랜드 볼티모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진 않았어요. 거기도 아까 뭐 그전 우리가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플로리다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도 오래 있진 않았고 한 달 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아마 안 됐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면은 그래요.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오래 있었던 데는 이제 뭐 라스베가스나 때로는 알라스카나 뭐 이런 데 몇 달씩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사대가 맞으면 좀 오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달도 못 채우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뭐 끈기가 없었던 거고, 좋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역마살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릴랜드 이제 갔던 데는 어떤 데였냐면, 되게 거기도 컨셉이 좀 재밌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난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코너 뭐였는데 뭐 코너 캐리온인가 그랬어요. 근데 왜 이름을 안 잊어버리냐면, 그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건, 그러니까 음식을 싸가는 걸 테이크아웃 뭐 그러잖아요. 테이크어웨이 그러잖아요. 테이크아웃을 많이 쓰지, 그런 말을. 근데 미국은 테이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투고라고 써요. 투고. 그래서 here or to go, 이런, 여기서 먹을래 가져갈래, here or to go, 뭐 이런, for here or to go 이런다고요. 근데 어쨌든 to go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동부를 가니까 투고라고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캐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부만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너무 나도 서부 살다가 보니까 너무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동부에 가서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신기하게 느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컨셉이었어요. 그 식당이었죠, 거기도. 식당이라고 해야지. 근데 식당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그러니까 그 투고 전문점이었어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테이블이 한 2개밖에 없는 롯데리아라고 할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롯데리아보다는 서브웨이에 가깝죠. 한국도 서브웨이가 있으니까 서브웨이 가깝죠, 느낌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방법은 서브웨이야. 근데 파는 그 어떤 음식물, 그 상품이 좀 재밌어요. 뭐냐면 오전에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장사를 해요. 근데 오전 9시에는 뭘 파냐면 샌드위치를 팔아요. 커피하고.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약간 흑인 동네인데 못 사는 흑인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제반 시설들이 많지가 않아. 근데 재력들은 있어. 약간 그런 동네야. 그래서 우리가 뭐 원두 커피를 주로 뭐 많이 먹잖아요, 한국에서도. 물론 믹스 커피도 먹지만 원두 커피 같은 거 한 잔 내려주고 그냥 뭐 3불 4불씩 받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면 5불 받으니까. 그 스타벅스보다 좀 싸게 뭐 2불 50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샌드위치에다가 한번 구워가지고 계란 넣고 뭐 케찹 넣고 뭐 양배추 몇 개 쓸어 넣고 해가지고 한 3, 4불씩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시간에 줄을 서요, 줄을. 신기하죠? 나는 정말 신기했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침 시간에 그렇게 팔고, 또 점심 때는 진짜 서브웨이처럼 팔아. 뭐 많이 가보셨죠? 서브웨이가 이제 그렇게 또 있지만 미국에 가서 보면 판다 익스프레스가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내가 사실 루지아나 있을 때 그런 집에도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저건데, 이렇게 보면은 뭐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닭다리도 있고 닭 그 날개도 있고 그 뭐 콘도 있잖아. 콘 뭐라고 해야 되죠? 옥수수인데 이렇게 통조림처럼 돼 있는 게 짭조름한 옥수수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뭐 종류 여러 가지야. 막 이렇게 감자 으깬 것도 있고 머시 포테이로라 하나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왜 통에다가. 그 다음에 페페로니 같은 거, 그런 거, 살라미 같은 것도 담아 놓고. 그래서 어쨌든 뭐 딱 그 저거잖아요, 서브웨이가.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샌드위치 빵에다가 뭐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몇 개 집어넣은 거 확인해가지고 그걸 갖다 계산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어쨌든 점심 때는 물론 밥도 있어요, 볶음밥도 있어요. 그 판다 익스프레스와 그런 뭐 서브웨이의 중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얘기한 건 점심 장사. 아침에는 커피하고 샌드위치, 점심 때는 서브웨이 같은 걸 판다. 뭐 이런 거고, 저녁 때는 또 달라. 저녁 장사는 또 달라.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뭘 파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걸 뭐 미국에서는 할리벗이라고 할 거야, 할리벗. 약간 광어 같은 거야, 광어. 광어 같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 있잖아요, 핫도그 만드는 그런 거, 아니면 뭐 새우튀김 할 때 하는 그 덴푸라 기계 있잖아. 그걸 물론 이제 뼈는 다 빼지, 광어 같은 거에다가. 물론 손질은 하지. 손질은 다 해서 그 필럿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덴푸라 기계에다 넣었다가 밀가루 묻혀갖고 넣었다가 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광어 덴푸라야, 한마디로. 뼈를 뺀 손질한 광어를 그냥 덴푸라에다 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겉바속촉이잖아요, 말하자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그 속은 이게 생선 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익을랑 말랑 할 정도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맛있지 사실. 그걸 간장 찍어 먹고 그래. 근데 그게 주 메뉴였어, 저녁 메뉴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더라, 지금은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어쨌든 할리벗 그런 종류야. 그리고 몇 가지 있어. 그게 이제 뭐 캣피시라는 것도 있고, 그 캣피시라는 거는 굳이 뭐 갖다 붙이면 뭐 도다리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생선 종류 몇 개 가지고 그렇게, 그 우리가 덴푸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밀가루만 묻히는 게 아니라 뭐 있어, 그 빵가루 같은 것도 입히고. 나도 돈가스 옛날에 해봤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아침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다 틀려, 그 집은. 그리고 똑같은 메뉴가 나가는 게 있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치킨이야. 치킨 윙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머시 포테이로, 그 다음에 포테이로인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웨지 포테이로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가고 이제 그런 집인데 장사가 어느 정도 됐냐라고 얘기하면 거의 하루에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내가 뭐 어차피 거기서 뭐 카운터를 오진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주로 이게 뭐라고 할까 캐셔를 보긴 했어요. 캐셔를 보긴 했는데 내가 어차피 매니저가 따로 있고 했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빵도 튀기고 뒤에 가서 아까 얘기한 할리버 같은 것도 튀기긴 했었어. 이제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평일날 한 7,000불 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파는 거죠. 하루 매상이. 그리고 주말에는 10,000불 이상 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7,000불 10,000불이면 많이 파는 집이에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박집이야.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한국에서는 보면은 뭐 한식당이다 무슨 식당이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0만원 판다 그러면 좀 잘 파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하루에 만약에 100만원도 아니야. 1,000불이라고 치자고. 150만원. 1,000불 판다 그러면 그 집 문 닫아야 돼. 그거는 그 장사 못하는 집이야. 1,000불 파는 집은 하루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달라요. 한국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7,000불 파는 그 집은 대박집은 맞아요. 근데 완전 대박집은 아니지. 중대박집 정도 되는 거지. 중박집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대박집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막 2만, 한 3만 불 팔아요. 하루 매상이. 식당 하나에.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런 집이 있어 봤거든. 그럼 3만 불이면 얼마야? 하루 매상이 5천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되면 대박집이라고 하지.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규모 대비 뭐 대비니까 단가 대비니까 그게 뭐 많이 판다라고 다 많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거기도 이제 멕시칸 애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저기 애들 있었어. 거기는 보면은 이름 뭐지? 네팔 애들 네팔 애들이 오히려 되게 성실하더라고. 그랬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일 잘했어요. 네팔 애들도 착해. 그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네팔. 그래갖고 네팔 애들이 거기도 있고 했었는데 굉장히 바빴어. 왜냐면 그 단가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햄버거하고 아침에 햄버거 커피 팔지, 점심 때 그거 샌드위치 그 서브웨이 같이 해서 팔지 뭐 그런데 그게 뭐 갈비집처럼 단가가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가 자체가 낮은 거를 뭐 하루에 뭐 5,000불, 7,000불 팔라니까 얼마나 많이 팔아야겠어요. 게다가 그게 아니라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그게 미국에 많아요. 우버이츠라든지 몇 가지 있어.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병행을 하죠. 그러니까 배달 오다도 많지. 배달 오다도. 그래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그래요. 거기서 보면은 한 내가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열흘까지 있었나 그랬는데 뭐 결론만 얘기하면 주인이 나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좋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속도를 내가 못 맞추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워낙 바쁜 집인데 나도 이렇게 뭐 몸이 재바른 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맞출 수는 있어. 내가 못 맞추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맞추면은 내가 내 템포가 이제 깨지는 거야. 내 루틴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나하고는 좀 맞지 않은 건 사실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갔으니까 그 잔스 홉킨스 대학 거기도 이제 잠깐 견학을 갔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거기 또 바닷가예요. 메릴랜드 거기가 볼티모어 있는 데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슨 홀스슈 카지노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카지노도 갔었지 가기는. 그래갖고 밤에 가서 날 같이 룸메이트 며칠 있었던 사람이랑 잠깐 놀았는데 뭐 거의 본전치기 했던 것 같아. 한 1,000불, 2,000불 가져가서 얼마나 300불 땄나 모르겠다. 많이 따지도 못했어. 근데 어쨌든 뭐 카지노라고 놀러 가본 거지 뭐 거기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뉴욕이나 뉴저지 사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또 은근히 되게 슬럼가래요. 약간 위험한 동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럴 수는 있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있던 데가 흑인 동네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리커샵 같은 데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은 들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좀 이제 음침해. 동네가.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조명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슬럼가일 수는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지.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발티모어, 메릴랜드 거기를 갔었다라고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뭐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아, 그 집 사장님 얘기를 좀 해볼까? 그 집은 운영하는 사람이 여자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미국에 가서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고생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고생을 또 어느 정도 해야지 또 그 단계까지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도 고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은 저거라더라고. ATM기 있잖아요. ATM 머신, 뭐 CD기나 ATM 머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분이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래갖고 효성이죠, 효성. 우리나라도 효성 ATM기 있죠. 근데 미국에 그 효성 ATM기 CD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편의점마다 딱 보면 효성이라고 써 있어, 영어로. 우리가 생각하면 효성 원래 스즈키 아닌가? 오토바이 아닌가? 근데 아무튼 효성이 많이 있는데 그 ATM기 그거를 주로 했던 게 그 집 이제 남자분이 했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약간 뭐라고 할까? 왈가닥 스타일인데 또 이제 부지런하고 또 손도 재바르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미국 생활이 오래 하셨고 한 20년 한 것 같더라고, 미국에 와서. 근데 이제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높게 사야지 사실은,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만큼 또 읽었다는 자체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등한시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몇몇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좀 갖춰서 간 사람들은 이제 이거저거 신경을 다 써요. 근데 지금 얘기한 식으로 못 갖춰서 간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나마 뭐 어떤 뭐 고생을 해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자식들 케어할 그 캐파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여유가 안 되는 거지. 그럴 방법도 모르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자식이 좀 엇나갔지. 이 사람들도 아들 하나 있는데 뭐 이제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약 같은 것도 하고, 미국엔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뭐 좀 나아져갖고 이제 그나마 뭐 전문대라도 이제 갔다고 하는데, 남자애인데 뭐 이제 뭐 흑인 애인지 뭐 백인 애인지 몰라. 하여튼 기집애들도 뭐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나쁜 무리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도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속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루지아나 실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일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이 배겼어. 인이 배겼어. 그래서 일하는 것도 뭐 좋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안 좋게 얘기하면 일밖에 모르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워커홀릭이지. 평생을 또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에 또 생각보다 많이 미국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그 동부의 그 뉴욕은 몇 번 갔지만 일하러 가진 않았으니까, 동부 쪽에 일을 하러 간 유일한 메릴랜드, 발티모어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얘기예요. 약간 흑인 동네라고 하면 서부나 이런 남부에서 보면 좀 못 사는 동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굳이 갖다 붙이면 워싱턴하고 뉴욕의 중간 정도 돼요, 위치가. 그러니까 벌써 시급이 틀려. 내가 있었던 뭐 텍사스나 루지아나 같은 그런 시급이 아니야.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불이 안 될걸요. 루지아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LA나 뭐 샌프란 이런 데는 거의 20불 넘고 이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워싱턴식으로 거의 뭐 20불 뺨치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시급이. 그러니까 벌써 생활 수준이 다른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아, 이거 깜딩 동네구나 그런데, 같은 깜딩 동네가 아니더라. 그게 좀 재밌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재밌는 추억들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가서 그 건물 3층에 이렇게 뭐 방이라고 하나 의다 놓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공부하는데 구경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내가 한 달 살게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뭐라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싶은 마음도 있고 배워볼까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았는데 글쎄요. 뭐 내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나하고 칼라가 안 맞았는지 그거는 이제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크게 뭐 후회하고 이러진 않아요. 좀